이 상태에서 여기 겹쳐요. 문제 다 했어요. 네. 어우. 정석부터 할까요? 할만 했어? 아니요. 별로 없었잖아 숙제. 그리고 주말 테스트 어땠어요? 안 할 거야? 했어? 안 해요? 주말 테스트 안 봤잖아요. 주말 테스트 어제 안 봤어? 오늘 보는 아 거. 화요일에 안 봤어? 아 목요일 오늘이구나. 네. 그러네. 개백노 다 외워왔어요? 자 일단 빨리 하고 좀 이따 시간 나오면 넥스트 테스트 다시 할게요. 자 유제 4-1부터 4-1까지 조용히 얘기는 어렵지 않았죠? 그랬어? 아니요. 많이 시작해. 일단 유제는 없고요. 연습에서요. 연습을 언제? 6, 8, 9요. 연습 8, 9. 끝. 1번 거기까지. 연습 문제 가봅시다. 1번. 자 이거는 문제 유형 이거 안 들어봤었나? 응. 이거 네가 킨 거야? 안 봐봤어요. 더워서 그런가? 네. 저기 들어왔는데 이제 심지어는 들어왔어요. 그래. 추워. 이게 괜찮지? 네. 아 이거 안 풀었구나. 네. 자 여기는 어차피 지금 2차식 안에 들어있는데 얘를 두 개 루트 때문에 얘네들 합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2차 함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잠깐만 x 완전 제곱식이 안 되네. 얘가 또 두 개의 문자가 아니고 유형이 좀 다르네. 실수 2의 두 개 x의 최소가 최소값과 이때 x가 문제가 다르네요. 유형이 아예 다른가? 동시에 최소가 될 수 있는 거. 인생이 너무 슬퍼요. 야, 이게 변형됐구나. 자, 이게 원래 문자가 두 개 있으면 되는데, 이거 저 우리 개념 RPM 같이 펴보세요. RPM. 유형 있을 텐데, 이거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얘로만 이해를 하기엔 쉽지 않고요. 다시 보시고. 평면 좌표 파트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물이 다 떨어졌어. 있어요? 여기다 9페이지 펴보세요. RPM 9페이지에 30번 보세요. 몇 페이지요? 9페이지 30번. 9페이지요? 야, 이거 숙제 나갔지 않아? 야, 이거 숙제를 풀었을 거 아니야, 이거. 네, 알죠, 이거. 그럼 이거 했을 텐데. 야, 30분 이거 풀 줄 알아, 몰라? 아, 이거 풀어야죠. 알아? 한 번 더요. 네. 일단 얘부터 본 다음에, 근데 이거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여기요.
얘 0, 0 그리고 얘는 2, 마이너스 1과 x, y를 거리 공식 쓴 거랑 똑같죠? 맞아요? 네. 거리 공식 쓰고 두 개를 더한 거야. 자, 그럼 0, 0과 2, 마이너스 1 얘를요 이렇게 일직선을 연결했을 때 이 위에 x, y가 있으면은 두 개의 거리 합이 취소가 되는 거잖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요 자, 얘를 완전대로 좀 바꿔요. 바꿔보시면 자, x 빼기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자, x 얘는 4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16이니까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풀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비슷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우리 얘가 0이 되는 x값 0이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과 4네요? 그쵸? 그럼 얘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죠? 네.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어. 근데 y가 원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y가 무조건 0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근데 플러스 2도 되네.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네. 조금 그러네. 두 가지 다 생각해야겠다. 이 풀마 2의 2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누구랑 좌표를 썼냐면요. x, 자, y가 0이니까 x, 0이랑 얘랑 거리 공식 썼다고 볼 수 있죠. 거리 공식을 쓴 게 지금 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도 좀 볼게요. 얘는 4, 풀마 4죠, 얘도. 4의, 풀마 4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4, 풀마 4랑 x, 0이랑 또 거리 공식을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 이해될까요? 야, 그럼 이거 네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추가 조건이 있어요. 추가 조건. 어때요? 실수는 있어요. 제가 좀 별로네요. 그 별로인 문제는 김현우 수학이 내가지고 그게 더 별로인.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어요. 그쵸? 원래는 우리 풀마 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다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거를 풀이 과정도 보니까 고려를 안 하면 그냥 풀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네 가지 다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방법대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일단 얘 점을 우리가 A라고 놓을게요. A. 그럼 A는 자,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 2인 경우. 그 다음에 얘 점을 B좌표로 놓을게요. B좌표. 그럼 B좌표가 4, 4인 경우 둘 다 플러스인 경우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2 있고요. 여기고요. 여기 A. 그 다음에 B는 4, 4. 4,4. 자, 그 다음에 그냥 다 써버릴까요? 자, A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되잖아요. 이렇게 써보고요. 얘가 A 프라임. 그 다음에 B는 4, 마이너스 4도 되겠죠. 얘는 이쯤 되겠네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항상 똑같겠죠? 어차피 지금 얘랑 x축 대칭이고요. 얘랑 x축 대칭이야. 그 다음에 자, 우리 얘 x, 0이라는 애를 P라고 두면요. P는 무조건 x축에 있는 점이죠. 그럼 x축과 어떤 점 P에 대해서 자, 얘랑 얘를 연결하나 얘랑 얘를 연결하나 얘랑 얘를 연결하나 얘랑 얘를 연결하나 어차피 최소값은 똑같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대칭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얘는 이미 X축의 대칭이야 서로. 그러니까 원래는 총 몇 가지? 4가지 경우를 짜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아무거나 갖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해설지가 그게 아예 생략이 돼버렸어요. 해설지는 이제 어떻게 풀는지 아니까.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자 그럼 그냥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연결해서 그때 우리 P값과 최소값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요. 얘는 4, 마이너스 4니까 거리 공식 D는 자 5, 25 얘는 여기 36이죠. 거기다 루트 씌워버리면 50, 60이니까 루트 61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그때 x, t의 좌표를 찾아야 되네요. 답 잘못 썼네. 루트 60이 맞네. A 라인 5겠어. P값 한번 찾아보세요. 최소값 루트 60이 맞네요, 그렇죠? 그럼 P값 어떻게 찾아요? 얘 지금 직선의 방정식 세운 다음에 X절편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직방 세우면 자 기울기 몇이에요? 5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죠? 그리고 X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Y는 자 이제 우리는 그냥 Y에다가 0 넣으면 되겠죠? X를 찾아야 되니까 Y에다 0 넣고 그냥 풀어버려요. 그 마이너스 5분의 6 이게 넘어요. 5분의 6 X 더하기 1이 2잖아요 그쵸? 양변에 6분의 5 곱하면 되겠죠? X 더하기 1은 양변에 6분의 5 곱해요. 그러면 3분의 5죠 3분의 5 그럼 1 빼면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근데 X값은 3분의 2가 됐어요? 특이하긴 했네. 너무 졸려요. 어떤 문제인데 생긴 것 같아. 졸려요. 일어서서 했어요. 4-8 1번, 2번 둘 다요? 네. 야 이거 외우는 거잖아 정키 이거 뭐야? 외웠어 안 했어? 아니요. 자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지금 어떻게 해요? x, y 자리 바꾸면서 구호도 바꾸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메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얘는 교과서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외우는 게 없어. 원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수직 조건이랑 중점 조건 2개 써서 구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셔야죠. 알겠어? 이거 외웠잖아 우리는. 근데 2번이 이제 제대로 풀어봐야 되겠죠? 4-8에 2번 가봅시다. y는 ax 더하기 1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1이요. 그때 a가 5이? 자 무슨 말이야? 직선이 직선의 대칭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얘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인데 얘 직선이 얘 대칭.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 직선에 대해 스스로 대칭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수직으로 긋는 것밖에 없어.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이 직선 접어봐. 대칭이죠. 그 얘기하는 거잖아. 결론은 뭐예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결론은 얘가 수직이어야 된다. 수직. 그럼 A는 1이네요. 쉽죠? 야 잔다. 일어서. 아니 이해돼? 네. 이제 이 그림만 좀 생각하면 사실 답은 되게 쉬운 거였고요. 자, 4-9. 네, 좀만 힘내세요. 다음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려. 이거 1번, 2번 둘 다요?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1x제곱 y제곱 그리고 왜 이러니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는 0과 대칭인 거. 무슨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점이 있어요. 점이 있는데 이 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원 찾으라는 얘기죠. 대칭인 원. 맞아요?
네. 자, 그럼 대칭인 원 찾는 거 되게 쉬워. 왜냐면 원의 중심만 찾아서 얘에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으시면 되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9 빼기 9 빼기 4. 그렇죠. 13 넘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대칭 이동시키기 전이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수직선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숫자로 갈 거니까 대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얘의 처음은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구하죠? How is going? 어떻게? 당연히 식을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얘를 x, y라고 놓고 얘 중점 공식 쓰면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됐죠? 뭐 원래는 얘 2배 해서 얘 빼는 거였잖아. 근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 원래 중점씩 쓰면 되잖아. 그죠? 우리 주말에서 빼면 나와요. 그거 공식 우리 전에 했었잖아. 저번 시간에. 개념적으로 했잖아. 이것도 안 해봤지. 어떤 거예요? 얘랑 했어. 저번 시간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거. 아, 근데 맨날 했었지. 개념적으로 했어 안 했어? 네. 일단 하면서 한 번 더 보는 거죠. 집에서 해고 한 번 더 봐야지 무슨 말이야. 예. 어딨어? 대칭 이동 여기 없나? RPM이 있네요. 이거 죽겠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중점, 얘랑 중점을 쓰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와 y를 중점 썼을 때 마이너스 1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에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5,0이었던 게죠. 맞아요. 반지름은 몇이에요? 반지름은 똑같이 루트 13, 루트 13이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원방을 세워주면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3이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네. 있겠죠? 조형은 그림 많이 하셔야 돼요. 예상치 못한 게 자꾸 나온단 말이야. 바로 이번 해야죠. 자, 2,1에 대해서 얘와 대칭인 선을 구하려. 자, 어떻게 볼까? 대칭 선을 구하려면요. 2,1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사실 얘도 암기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자취의 방정식 이용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인 그 이 선의 좌표를 x, y고요. 얘의 자취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취. 그쵸? 자, 그러면 얘의 직선이 뭔가 대충 이렇게 있다 쳐요. 그 다음에 2,1이라는 애가 얘를 있다 쳐요. 자,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켜서 뭐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나타낸 게 점대칭된 직선의 자취가 나오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조수단이 필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자, 여기에 있는 점을 a, b라고 놓을게요. 왜냐면 얘는 보조수단이야. 주인공은 얘잖아요. 여기 x, y죠. 그럼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얘는 x, y라고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얘 중점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1이 나와야 되죠? 2분의 x 플러스 a는 2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y 플러스 b는 얘가 1이랑 돼야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a, b라는 애는 누구 위에 있냐면 얘 위에 있어요. 그럼 얘에다가 대입하면 2a 빼기 b 더하기 1은 0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는 xy에 관한 방정식 만들어야 되니까 얘를 a에 대해서 얘를 b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쏙쏙 대입하면 xy에 대한 식 나오죠.
이게 보조도구 B랑 두 번째 방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x는 얘가 4 빼기 a가 됩니다. y는 2 빼기 b가 돼요. 그럼 이제 a는 뭐가 돼요? 4 빼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2 빼기 y가 되죠. 그래서 얘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버리면 2에 4 빼기 x 빼기 2 빼기 y 더하기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 빼기 2x 마이너스 2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 넘겨주면 2x 빼기 y 2x 하면 6, 7 마이너스 7은 6. 얘가 맞는 거죠. 야, 사출방정식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믿고 이게 빨리 이렇게 숙지를 해야지. 응? 자취방정식 푸는 방법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보조수단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보조수단 A, B 있는 경우잖아요. 그쵸? 그것만 구분해서 자취는 껌이야. 자취 계속 나와요. 나중에 기하 파트 배우잖아. 파워 이런 거 또 배운단 말이야. 거기에서도 자취하면 또 지겹도록 나와. 심각하워요. 신경 세게. 이 학원은 아니면 왜 자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있는 학원이 있어요? 몇 개 학원은 있어요. 잘까 그럼 우리? 한 시간 동안. 그건 조금 자면 안 되죠. 야,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밤에 안 자요? 자주 근데 자는 아니 학원 와서 좀 눈 좀 붙이면서 낙서하지 말고 야 10분만 눈 붙여도 엄청 개운하잖아. 알겠어. 낙서하다 걸리기만 하지. 놀다가 걸리기만 해. 와서 그냥 좀 자. 알겠어? 네. 예. 아니 이게 학교에서 제가 정말 진짜 하나도 안 졸리거든요. 학교에서는 학원만 오면 이래요. 학교에서 애들 다 빼고 오니까 그게 정상이야. 원래 타임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낮잠 안 자잖아. 점심에 낮잠 잘 안 자. 안 자니까 그렇게 지금 올 때 힘든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좀 휴식을 취하고 와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이게 실컷 낙서하고 있고 이거 뜯어먹고 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제인 같은 애들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대놓고 자는데 그건 좀 그렇고. 저도 그렇게 자고 잘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안 돼요. 이상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얘는 우리 쉽게 푸는 방법 있다 했어 없었어? 없었어요. 아우 있다 했잖아. 어떤가요? 자, 그래서 대칭인 점 있죠? 네. 대칭인 점 얘를 A, B라고 놓고요. 이제 2A 빼기 X 그 다음에 2B 빼기 Y를 X, Y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왜 200 있어요? 공식이야, 공식.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이잖아, 사실. 뭐예요? A가 아니고 사실 얘는 대칭 점인데 중점 공식 쓴 거야. 자, 우리 이 점에 대해서 큰일 났어. 자, 얘가 대칭 점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x, y고요. 대칭 이동시킬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놓죠. 그렇죠? 그러면 중점 공식 썼을 때 얘랑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럼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은 a죠. 네. 그쵸? 자,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건 x 프라임이잖아요. 그럼 2a에서 x 빼는 거잖아요. 그쵸? 공식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방정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냥 대입해버리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해보면 그러면 지금 a가 2잖아요. 그럼 4 빼기 x와 2 빼기 y를 x, y에다가 쏙쏙 대입해. 대입해보면 얘는 8 빼기 2x 마이너스 2 플러스 y 더하기 2는 0이잖아요. 그죠? 그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어떻게 돼요? 똑같죠? 됐나요? 공식 근데 몰라도 돼. 공식 어차피 교과서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방금 쓴 거 있죠? 자취의 방정식으로 접근해도 돼. 알겠어? 네. 나중에 그 실무할 때 다시 그냥 외우도록 하고요. 그거 없어? 네. 집 한번 나갑시다. 앞으로 다시 크시고. 정리 잘 해놔, 알겠죠? 네. 자, 우리 목차 좀 볼까요, 오랜만에? 아니요. 아니야,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뭐 배웠어요? 일단은 일단은 아니죠. 헬멧
평면좌표 2단원, 직선의 방법. 직방 3단원, 원의 방법. 4단원. 조용히 이동. 그렇죠. 여기까지 도형 파트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4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번에 집합 들어가요. 집합이 무엇이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배울 거고요. 연산 법칙 배워서 이제 연산, 집합을 가지고 올 거다. 그 다음에 집합을 배우면 이제 명제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배우고 충분 조건, 필요한 조건 배우고 이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할 거예요. 여기까지 한 파트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여기까지 배우는 거다. 사실 함수 부분은 엄청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금방 나갈 거고요. 자, 5단원 갑시다. 네, 다음 우리 조멜트리스는요 10화까지요. 10화까지. 별로 안 되죠. 이야. 자, 그래서 83페이지 10화. 아니 이번에 시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50점 통과해야 돼. 그렇죠. 제발 좀 50점. 선생님 저 옷에 명찰이 없어요. 뭐예요? 안 붙였어요. 그럼 집합과 원소를 공부하면 돼요. 자, 시작해볼게요. 자, 집합과 원소. 자, 우리 집합이 뭐예요? 집합. 집합은 있는 거예요. 올 집자에다가 합할 합자야. 그래서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하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아름다운 꽃의 모임이다. 아름다운 꽃. 자, 얘는 명확한 기준인가요? 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 왜 그 선생님 주려고? 고마워. 이게 아니라. 아니, 집어넣어. 아니 저 이제 오늘 버리지 마요. 저 오늘 아니 어떤 애가 저만 빼고 간식 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 건데 걔가 먹으라고 했나 봐요. 근데 남은 애들이 그거 가져와서 먹었는데 제 것만 먹은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유 내 것만 없어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면서 5만 원을 줬어요. 예? 간식을 준 친구가? 아니요? 걔 아니라 다른 친구가? 네. 그 친구 아니야? 제가 이제 아니 뭐야 그 사람이 왜 나만 안 주더니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면서 5만 원을 줬어요. 예? 비디오 실패 아니야? 아니 야, 무슨 친구끼리 5만 원씩 이렇게 주고받아. 걔 천재예요. 아니 천재예요. 집에 돈이 많아? 걔 집도 많아요. 걔 대치동에 집 3개예요.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것도 받으면 어떡해. 그래서 다시 돌려줘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 10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이래요. 그럼 얘는 명확한 기준이 아니야. 아니죠. 명확한 기준이죠. 아니죠. 왜 아니야? 왜냐면요. 얘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얘네만 모아놓은 게 되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집합 표현 방법 볼게요. 자, 어떤 집합 S라는 애가 있어요. 자, 우리 집합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중괄호로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 그럼 얘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안 해도 돼? 그 교집합 그것도 알아요. 아, 그거 아직 아니야. 합집합. 야, 그럼 개념 설명 안 한다. 바로 문제 풀어. 그래도 돼? 될 것 같긴 한데. 됐어. 그냥 들어. 네. 자, 그러면 얘 안에 하나하나의 얘네들의 이름이 뭐라고 불러요? 원소. 원소죠. 자, 그럼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어떤 기호를 쓸까요? 어떤 교였어요? 모르네. 이거 창이 3개짜리 쓰는 거죠. 네. 얘가 원소를 이용해 원소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기호를 쓴다. 자, 그러면 얘 원소에 자 막혀있는 부분은 반드시 누구 자리야? 얘 집합 올 수 있어 없어? 네. 얘는 반드시 원소가 오셔야 되고 여기는 반드시 집합만 와야 돼요. 자, 적어봐. 자,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83페이지 맨날에 A는 AS에 속한다. 그 30장 표시고요. 자, 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짝대기만 그어주시면 돼요. 네. 알겠죠?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마, 질문. 자, 84페이지 보기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지금 할 차례 아니잖아. 왜? 그게요. 수학에 관한 거야? 네. 여기랑 관련된 거야? 네. 빨리. 이거 왜 나온 거예요? 몰라. 네. 약속이야. 찾아봐.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은 1, 2, 3, 4, 5 중에서 누구예요? 당연히 4죠. 자, 4번이죠. 한문자. 정확하게 한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기 2번.
자, 정수의 집합을 Z, 유리수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실수 집합을 R이라고 할 때, 아주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1번요? 네. 맞죠? 정수는 정수 집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번 맞고 2번. 맞죠? 3번. 맞죠? 맞죠? 4번. 맞죠? 틀렸죠? 아, 맞죠? 5번. 5번. 5번 아니에요. 그렇죠. 걔는 무리수는 실수 집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 갈게요. 집합 표현 방법은 몇 가지 있을까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요. 네. 총 3가지가 있어요. 자, 집합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해요? 원, 원소 나열법. 나열법. 자, 여기 원소 나열법은 어떻게? S는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하나 전부 나열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뭐라고 불러요? 조건 대시법. 그렇죠.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집합은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발을 사용해요. 발을 사용해서 왼쪽이 결과절 적으세요. 결과절. 즉 얘네가 원소, 진짜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 얘는 조건절이라고 불러요. 조건절. 그래서 오른쪽의 사항을 설명을 해봤자 여기서 원소는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x는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x 나누기 2분의 x가 결과절이라고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만 잘못 봐서 x는 자연수의 모임이구나 1, 2, 3, 4 얘네들을 원소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x에다가 자연수를 여기다 대입해서 얘가 실제 원소 역할을 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2분의 1. 그래서 얘 바 기준으로 왼쪽이 결과절이 된다. 그래서 원소 조건 제시법 썼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야?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다이어그램.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자 어떤 집합을 테두리 가돌이를 가둬요. 그래서 이 안에 원소를 쓰는 것들이 이제 지금 또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었죠. 다이어그램이 제일 많이 쓰겠죠. 우리 연산할 때 복잡할 때 쓰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기본 점수 맨 아래 박스에다가 별표하고 플러스 다이어그램까지 주시고 가. 개념적으로 좀 해와. 알겠어? 필기노트에다가. 벤이 어디가 아니에요? 상관없는데 어휘로 쓰잖아요. 어휘로 써야죠. 개념 노트에다가 정리해와 제발. 네. 자 그다음에 85페이지 갈게요. 자 보기 3번 읽어보세요. 자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바로 1번은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A니까 A는 1, 2, 3, 4, 6, 12 이렇게 직접 나열한 거죠. 자 이번은 10보다 큰 3의 배수니까 10보다 큰 3의 배수는 12부터 15, 18 얘는 무한집합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땡땡땡을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보기 4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A는 뭐예요? 2, 3, 5, 7, 12, 24 수수만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X가 X는 소수 이렇게 나타나면 된다. 알겠죠? 오른쪽으로 읽어보시고요. 자 3번 세 번째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 있어요. 자 유한집합은 뭐예요? 원소의 유한집합은요 한이 있는 거, 한 개가 있는 거.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거. 그 다음에 공집합은 없는 거. 그렇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공집합 표시가 뭐였죠? 얘는 동그라미하고 짝대기 그리면 얘가 공집합 표시야.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 또 이슈가 있죠. 자 얘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 하나는 원소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후로 보면 그냥 얘는 원소 역할을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집합으로서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얘를 공집합이라고 부르죠. 야 이해될까? 네. 자,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고 그냥. 자, 우리 원소로 나타내는 경우는요.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게 공집합 세모, 네모, 1, 2, 3 뭐 이런 식으로 있대요. 자, 이럴 때 공집합 얘는 원소야 집합이야? 원소죠. 이럴 때는 원소, 기호로서 역할하니까 얘는 원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근데 우리 공집합에서 너네 공집합 자, 이렇게 써 있을 때는 얘가 뭘까요? 공집합. 얘는 집합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합 역할. 왜냐면 얘는 안에 우리 집합만 무조건 들을 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니. 안 나? 그럼 이게 다른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집합 어떻게 그런 게 할까? 있었어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그 기억나요. 일부만 아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다시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것만 적어놓으세요. 빨리 적어놔. 되게 제가 옛날에 85페이지 맨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기 원소의 개수 어차피 해야 되네. 자, 원소의 개수 먼저 볼게요. 자, 원소의 개수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원소의 개수 나타내는 방법은요, n을 사용해요. 자, 얘는 넘버링이라고 해도 되고요, 넘버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n이라고 쓰고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집합이 와야 돼요. 집합. 그럼 얘를 집합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A라는 애는 집합인데 원소가 1, 2, 3, 3개의 원소를 들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NA라는 것은 A의 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소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반드시 집합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얘는 3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 N. 자, 공집합도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 집합이니까 들어올 수 있죠? 그쵸. 여기 무조건 집합은 무조건 들어와요. 자, 그럼 이 답은 뭘까요? 답은 뭘까요? N소요. 0이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럼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얘가 집합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집합 역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자, 공집합이 X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는 집합이야? 아니면은 원소야? 공집합이 그때는 원소죠. 그렇죠. 얘는 원소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부분집합 표시는 우리 2개짜리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얘는 뭐예요? 공집합이죠, 공집합. 집합으로 들어가지. 얘는 원소로 들어가요. 구분 좀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표시가 뭐였죠? 이거 부분집합. 뒤에서 또 배울게요. 자, 그래서 85페이지 맨 아래에 자, NS를 이제 NaNC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럼 86페이지에서 기본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헷갈리는 게 나오네요, 그죠? 이게 뭔 뜻이에요? 1번에 D가 뭔 뜻이에요? D는 집합 기호잖아, 집합. 그러니까 그 D하고 중괄호 안에 중괄호 1, 콤마 중괄호 2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했어? 다시 해볼게요. 자, 내 집합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자, 보시면 우리가 A, B, C, D가 이제 집합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자, A는 무슨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저 S 원소 나열법으로 되어 있고요. B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볼게요. 자, 20보다 작은 소수는 2,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5 17 17, 19. 됐죠? 더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n분의 1이랑 같대요. n은 자연수래요. 그럼 얘는 뭐야? 1 1, 2분의 1, 3분의 1 그렇죠. 4분의 1 5분의 1 얘는 그럼 무한 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럼 D는 원소가 지금 몇 개일까요? 원소 없어요. 얘는 원소가 2개예요, 2개. 자, 원소의 기준은요, 컴마로 해요. 컴마로. 그럼 얘 하나가 원소, 얘 하나는 그대로 원소입니다. 아시겠죠? 컴마, 얘 자체도 원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집합, 얘가 공집합도 원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이제 기준은 컴마야.
그럼 얘 통째로 가로를 같이 들고 있는 게 얘가 통째로 원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기억할게요. 1번 할게요. 자, 얘 원소가 펌이 안 포함되냐 쓰네요. 자, 60은 A에 포함되어야 돼요. 포함되죠. 3의 배수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9는 C에 포함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맞아, 안 9는 되죠. 네. 분시 안 되죠. 못 들어가요. 근데 19는 B에 들어가요? 되죠. 저 들어가네요. 자, D는 1이 D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1이라는 건 원소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얘는 가로 1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면 컴마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 다 들고 다녀야죠. 이해돼요? 선생님, 네. 그 19B에 저거 짝대기 그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A를 조건 제시법을 나타내려 어떻게 할게요? 불러. A를 조금 뒤집어서 나눠주면 3에 그 X가 치고 X가 짝대기 치고 X는 X 0보다 크고 그냥 100보다 작은 작은 뭐의 배수? 3의 배수, B의 배수, 뭐 양의 배수, 음의 배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배수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조금 다르죠. 표현 방식이 좀 다른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X는 뭐 3의 배수. 이렇게 해서 맞게 해줘요. 맞아요. 의미만 다 맞으면 돼요. 자, 3번 유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집합의 원칙에 쓰는 거죠. 유한집합에 여기다 A랑 그리고 B랑 D죠. 유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집합의 원칙에 쓰죠. A, B, D 그 다음에 100 나누기 3 하면 33이니까 A가 33이고 그렇죠. 자, 일단 유한 집합은 누구? A, A, B, B, D D. 그렇죠. 그럼 걔네들을 이제 원수 라인 이렇게 원수 개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A는 34, N, A는 그렇죠. NA는 33, B는 뭐가 돼요?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8개 돼요? 네, B는 8 그렇죠. 8에 ND는 N, D는 몇 개요? 그렇죠. 2개죠. 이렇게 쓰면 별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번 풀어보세요. 쉽죠? 집합이 쉬워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해석을 해봐 천천히. 무슨 말이냐 하지 말고. A 플러스 B가 X의 네, 여기서 그 작은 A, B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그냥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조수단. 그럼 어떻게 풀어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A, B가 뭔지 안 알려주면 어떡해요? A는 라지 A라는 집합에 속해 있고요. 스몰 B는 라지 B에 속해 있는 원소래요. 네, 그러면 다시 문제를 읽으셔야죠. 어디 나와 있어요? 엄마가 진짜 안 보여요. 0 플러스 1, 얘가 이런 거지? 아직 못 알아먹겠어요. 저 안 하는데. 안 할까? 같이 해봐. 아니 이거 뭔 말이에요? 자, 우리 보시면요. 자, 우리 플러스라는 거는요. 이렇게 약속을 하재. 조건제시법이네요. 그럼 무조건 x가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보시니까 x라는 애는 a랑 b를 더해야지 나올 수 있대. 그죠? 근데 A란 스몰 A는 A 집합에 들어있는 놈이고요. B는 B의 원소인 거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넣어놓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0 더하기 1을 먼저 해보면 얘는 몇이에요? 1이네요. 근데 0 더하기 2를 해보면 얘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를 하면 얘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돼요. 자, 그럼 얘 원소는 자 x 1, 2, 2, 3. 자, 근데 2를 두 번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 집합에서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 2, 3이 되겠죠.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A랑 A를 연산시키려. 자, 그럼 얘는 어떻게요? 012죠. 그렇죠. 0 더하기 0 해보고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1 해보고요. 그러면 1 더하기 1 해보면 2. 그래서 0,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해보세요. 3번은 제가 잘 3번은 그냥 누구랑 얘랑 A를 함께. 근데 여기서요 조건이에요. A가 그러니까 그 스몰 A가 A에 속하고 스몰 B가 B에 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얘 구해놨잖아. 아 오케이 됐어요. 그럼 얘는 뭐라며? 얘 전체는 1, 2, 3이고요. 얘는 몇이야? 1, 2잖아요. 그러면 다 더해봐. 2, 3, 3, 4, 5까지 나오죠. 최소가 2. 그럼 2, 3, 4. 됐어요? 네. 넘기시고요. 자, 이번에는 집합 포함 관계에 대한 부분 집합을 해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 집합에 대해서 배울 거다. 자, 그래서 집합 같은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를 들고 있어요. 근데 B라는 집합이 얘는 1, 2, 3을 들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창 2개짜리 쓰는 거야. 알겠죠?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자, A라는 애가 1, 2를 갖고 있는데 자, B 안에 쏙 들어가고요. 나머지 원소는 똑같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죠. 이럴 때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엄청 쉽죠? 오호. 그 짝대기를 보면 아,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보기 1번을 좀 볼게요. 보기 1번. 자,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원소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1번 찾아보세요. 공집합은 공집합밖에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부분집합은 누굴까요? 모두 찾으세요. 모두 쓰세요. 공집합이요. A가 자, 얘는요. 얘 부분집합을 찾아주면 얘에 따른 공집합은 무조건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만 집합으로 갖고 있는 얘도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네, 3번. 3번까지 좀 해주세요. 네. 얘 부분집합 다 써봐.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네. A라는 집합이 만약에 원소가 1, 2, 3이라면은 A가 아닌 또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니죠, 안 되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걸 말하고요. 얘의 부분, 얘의 일부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부분 집합을 찾으라는 얘기는요. 이 집합의 일부분 되는 거를 다 찾아라. 이 얘기야. 그러면 집합 A가 원소가 하나뿐인 거예요? 그렇죠. 아, 얘가 집합 표시잖아. 그렇죠. 얘는 원소가 2개인 집합이잖아. 그럼 얘의 부분 집합 찾으세요. 얘의 뭐예요? 됐어요. 뭐예요? 공집합 A만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B만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A, B 모두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이제 부분집합 찾는 방법이고요. 자, 근데 부분집합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면요. 자, 이렇게 부분집합을 모두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쓰라는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부분집합 중에서 일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얘는 어떻게 찾냐면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개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원소가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 거 먼저 더 찾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인 거 찾고 뭐 세 개인 거 찾고 이렇게 찾으면 누락 없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연구 결과 보시면 4번 보시면 4번도 공집합 A, B, C 한 개씩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A, B, A, C, B, C 두 개씩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개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제 볼 거예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보시면 우리 이걸 다 쓰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대신에 우리 얘 부분집합을 총 찾았을 때 그게 몇 개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책 한번 읽어보면 부분집합 개수 어떻게 찾아요? 부분집합 개수는요. 집합 A1, A2, A0 주소 해가지고 A의 n이면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에요. 그렇죠. 2의 n 거듭제곱이야. 그럼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외운 거이 아니고요. 자, 우리 지금 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짤 거야. 자, A라는 원소를 들고 오려고 했더니 들고 오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안 들고 오는 경우, 또 하나는 가져오는 경우. 자, B도 마찬가지로 들고 오는 경우 두 가지요. 그렇죠? 자, 그럼 얘가 전부 다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소의 개수 있죠. 원소의 개수는 두 개네. 그러니까 2의 2제곱해서 4가 나온 거야. 그럼 원소가 3개면 부분집합이 몇 개겠어요? 2의 몇 제곱? 3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들어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자기 자신도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 거듭제곱인데요.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오고 추가 조건이 좀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짜서 가는 거야. 외울 게 아니고요. 자, 그냥 89페이지 가볼게요. 89페이지. 보기 2번 됐고요. 자, 보기 2번 바로 아래에 그게 진부분집합 생각해 주실까요?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 뭐냐면요. 진짜가 참 진짜야.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부분집합. 얘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다 나열했어. 근데 얘 볼게요. 얘 보세요. 얘는 얘랑 아예 똑같은 놈이죠. 그럼 사실 부분집합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얘 빼고 진짜 부분집합. 얘네를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모든 부분집합을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쳐볼게요. 자, A는 1, 2, 3, B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속하고, 뭐 A와 B는 이거 서로의 부분집합이죠. 진부분집합에서 위에서 6번째 줄 붉은 글씨 보세요. 자, A가 B에 속하고요. B도 A에 속하면 A와 B는 서로 같다. 그래서 A는 B라고 나타낸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같지 않든 같지 않다 이렇게 놓는 거고요. 자, 그리고 표현 방법 볼게요. 두 번째 아래 그 그림 바로 위에 붉은 글씨 있잖아요. A가 B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같지 않을 때 A랑 B랑 같지 않을 때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빼고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부분집합을 구하신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구하라는 얘기보다는 개수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 n과듭제곱에서 뭐 빼면 돼요? 1. 한 개 빼면 되죠. 자, 그럼 90페이지 바로 갈게요. 기본 문제 풀어주세요. 5-3. A보다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일단 그러면 CD 2만이랑 2의 제곱이 8 2의 제곱이 4. 근데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 D, E도 속하는 거예요?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숙해도 되고 안 숙해도 되는 거죠. 1번 돼요?
이건 뭐 나와요? 자, 이거는 경우의 숫자는 거랑 똑같아요. 잘 보세요. 자, 우리 A, B는 속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짠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A와 B는 이 부분집합 짤 때 반드시 제거를 시켜주고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들어올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원소는 3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C의 선택권은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니까 2의 3제곱, 8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뭐 n에서 제외할 거를 2개 뺀 제곱을 하고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공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가로 2번 몇 나와요? 가로 2번 4요. 가로 2번 나와요? 자, 얘는 A, B가 속해야 된대요. 그쵸? 자, 이럴 때는 그럼 A, B를 반드시 집어넣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또 등장하는 애가 C, D. 그럼 2의 세제곱해서 얘를 또 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3번은 어떻게 해요? 3번도 마찬가지죠. A, B는 속하고 그럼 A, B를 집어넣고 시작해. 그 다음에 C는 절대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버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택권 남은 애들은 2개. 이게 2제곱에서 4가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5-4도 해보세요. A, B, C 포함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옳은 것만 고르면 A가 B가 A가 B에 속하고 B가 C에 속하면 맞죠? C가 그거 A구나. 거기다 풀지 말고 거기다 풀이 저희 여름부터는 저희 중2반 중3로 가. 그치? 거기 가면은 좀 더 이제 경쟁하면서 할 수 있을 거야. 실력도 비교하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정답은 2번. 이건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넘기시고요. 자, 92페이지. 자, 이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얘 집합의 연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반 숫자의 계산이랑. 그래서 숫자는요, 사칙연산이 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죠. 그래서요. 그럼 두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데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애 누구예요? 교환 법칙을 성립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랑 곱합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합집 이게 뭐냐? 결합 법칙 성립하는 것도 누구예요? 결합 법칙. 플러스. 얘도 플러스랑 곱하기만 가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뭐 이제 덧셈, 뺄셈, 이런 곱셈이 나와서 섞여 있을 때 그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교합 법칙과 결합 법칙, 교합 법칙과 결합 법칙 이 성립하는 게 덧셈, 곱하기. 사칙연산은 지금 이 상황이죠. 자, 근데 집합에서는 그 법칙 이제 사칙연산이 4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합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차집합이라고 나와 있죠. 얘는 뺄셈이랑 느낌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그냥 보고 있어요. 교집합이 먼저 나오네요. 교집합. 자, 교집합이 나와요. 교집합의 의미가 뭘까요? 교자. 교자 뭘까요? 만나야 교자예요. 교차로 같은 거 있잖아요. 두 차로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로라고 불러요. 그러면 집합, 교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이 만나는 부분, 즉 공통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이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차가 들어가네요. 그럼 두 집합의 뺄셈으로 봐도 뭐 상관없어. 근데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얘는 스스로. 얘는 두 개의 집합이 필요하지 않고요. 혼자서 역할, 갑자기 여자.
여자는 나물 여자. 반전시키는 거였죠. 여사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사건 쓰시면 돼요. 그래서 4개의 이제 연산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서 사실 얘네 3개만 두 집합이 관여해요. 얘는 혼자서 스스로 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호를 한번 볼게요. 자, 합집합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야, 물컵을 위로 향하게끔 입구가 위로 향하게끔 이렇게 쓰는 걸 합집합이라고 해요. 적어놔. 필기노트에 적어. 그럼 이 기호를 쓰고요. 교집합은 얘를 물컵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있잖아.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는 얘를 두 집합의 원소를 모두 담아야 돼. 모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물컵을 위로 세워서 물을 같이 쏟아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기호를 외우시고요. 자, 우리 교집합은요. 자, 우리가 만두피 이런 데 찍을 때를 볼게요. 만두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물컵을 세워서 얘를 딱 찍어내서 얘만 이렇게 가져오는 느낌이잖아. 그쵸? 물컵으로 딱 찍어서 물컵 반죽 꺼내는 거 영상 봤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해봤어요. 그래서 교집합은 이제 물컵 거꾸로 해서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통인 부분만. 자, 차집합은 말 그대로 차집합인데 두 집합의 차이예요. 근데 얘는 똑같아. 마이너스로 써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요, 어떤 집합이 하나가 있는데 A라는 집합에 자기 자신을 빼고 나머지라고 해서 C 이렇게 불러요. A에 첨자 C를 붙이는 거. 얘를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됐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무슨 시간이다? 자, 그래서 벌써 그러네요. 자, A라는 애는 우리가 1, 2, 3, 4 이렇게 들고 있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3, 4, 5, 6 이렇게 들고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일단 필요해. 왜? 우리는 여집합 때문에 전체를 제한하는 전체 집합이 있어요. 자, 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고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뭐예요?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유니버셜인가? 얘는 우주를 얘기하는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문제에서는 얘 말고 원소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합집합 A랑 B의 합집합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의 원소를 모두 다 담으면 되는데 중복되는 건 몇 번 써? 한 번만 쓰면 돼요. 1, 3, 2, 4, 3. 그렇죠. 이게 엄청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들어갈게요. 교집합은 A, 교, B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A와 B의 공통된 원소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3과 4만 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을 할 거예요. 차집합은 A 차집합 B를 먼저 해볼까요? 자, A 차집합 B를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1, 2 하고 3 제거하고 4 제거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 들어오는 걸까? 아니면 갖다 버리는 걸까? 들어와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1, 2만 남는 거예요. 차집합이 그래서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얘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왼쪽에 있는 놈 A가 주인공이야. A가 주인공인데 A랑 B에서 겹치는 것만 제거하면 돼요. 겹치는 것만 제거. 그러면 B의 남은 원소들은 어떻게?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통인 부분만 제거를 시킨다. 자, 그러면 얘는요, B 차집합 A 결과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될까? B 차집합 A. 비쌀밤 A는요. 네. 일단 5, 6이죠. 그렇죠. 5,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B 원소 전체에서 A랑 B 겹치는 것만 제거하고 나머지 갖다 버리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교환 법칙 성립하는 게 누구는 볼까 생각을 해보자. 교환 법칙. 성립하는 게 합집합. 얘 두 개가 교환 법칙 성립해. 교환 법칙.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얘 A와 B의 차집합을 B 합집합 A랑 바꿔도 어차피 결과가 똑같죠. 네. 그 다음에 A 교 B나 B 교 A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환해도 상관없어. 자, 근데 얘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교환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요, 우리 세 개의 원소가 나와야 되겠죠? 세 개의 집합이 나와야 되겠죠? 자,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자, A와 B에 이렇게 결합이 돼 있었어. 근데 결합 법칙은요, 우리가 결합을 풀었다 묶었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요, 결합을 풀어서 A와 B
BC 먼저 결합시키면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두 개가 결합 법칙을 그려서 결합 법칙, 결합 법칙 다 성립한다. 합집합, 교집합. 알겠죠?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은 조금 이따가 해보고요. 자, 여집합에 대해서 볼게요. 자, A 여집합이죠. 자, 얘는 전체 집합에서 A 집합 빼고 나머지.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A 거 다 빼봐요. 뭐 남아요? 5, 6, 5, 7. 6, 7, 8.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이것만 할 줄 아면 돼. 방법만 알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고 10분 시간 합시다.
어디 갔다 왔어? 저요 편의점 가려고 했는데 늦어가지고 나 앞에 1층에 있다 왔는데 뭐 하다 왔어요? 1층에서 늦었어. 빨리 와야지. 친구랑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시작하는 걸 못 봤어요. 해볼게요. 자, 이제 느낌상으로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표현 조건을 좀 보셔야 돼요. 자, 92페이지 펴볼까요? 어떤 거예요? 92페이지 정석. 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제 합집합을 읽어볼게요. 자, 이를테면 쭉 나와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1, 2, 3 그리고 4, 5 2, 3이 겹쳐 있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거기에서 얘네들 전부 가져오는 게 합집합의 정의예요. 자, 근데 왼쪽에 초록색 글씨 찾았어요? 네. 거기다 밑줄 쳐볼까요? 자, A 합집합 B는요, 이런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걸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쓸 줄은 몰라도 상관없어. 하지만 얘가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좀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X라는 애가 원소인데 X는 A에도 포함되고요. 또는 X라는 애는 B에 포함되는 놈. 그러니까 A에만 포함돼도 되고요. B에만 포함돼도 되고 A, B 모두 포함되는 애들 다 가져오는 뜻이죠. 이해돼요? 네? 이거 봤을 때 합집합이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교집합 볼게요. 자, 교집합은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나타내냐? 자, 아래 쭉 내려오시면 맨 아래쪽에 초록색 글씨 보이시죠? 벤 다이어그램 확인하세요. 자, 2와 3만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색칠한 부분이 교집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X바 X는 뭐예요? A에도 포함되고, 자, 그리고라는 건 동시에 의미하는 거야. 모두 만족시켜주는 거. 그리고 B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A에도 B에도 공통으로 포함되는 것만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어렵지 않죠. 밑줄 쳐놓으시고요. 적어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은 종이가 안 나와있나? 차집합 뒤에는요. 자, 그러면 여집합부터 합시다. 자, A 여집합 볼게요. A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자, 93페이지 보시면요. 맨 아래쪽에 있어요. 초록색 글씨 찾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 보시죠? 전체에서 A만 제거하고 남은 애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바 X는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고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A에는 절대 포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여집합의 정의. 그렇죠? 얘만 그냥 보고 확인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94
64페이지 좀 내려오시면 차집합 보이시죠? 차집합도 벡다이어를 보시면 A에서 B 차집합을 한 번, A에서 공통인 부분만 제거를 한 부분이야. 그럼 얘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A 차집합 B는 자 X바 X는 A에는 속하고 있어. 그리고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돼.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된다. 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차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조건제시법을 보고 어떤 연산이냐 이것만 기억해 하시면 돼요. 많이는 안 나와. 그럼 뭐 해볼까요? 자 보기 4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 4번 한번 해보세요. 가로 1번 자 A 차집합 B 하면 뭐 나와? 2분의 해봐. 어떤 거요? 보기 4번이요? 보기 4번에 가로 1번 2분은 얘기해볼게요. A 차집합 B요? 원소 뭐뭐 있어? 아래 안 보고 A 차집합 B는요 B 없어요 C A는요 A랑 D? 그렇죠. B, C는 B가 갖고 있으니까 제거를 시켜버리고요. 남은 애들만 써주면 A, D가 되고요. 자 그럼 B에서 차집합 A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B, C 제거해야 되죠? B, C 제거하면 FC만 남네. 그래서 F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3번은 A에서 A를 차집합시킬 때 뭐만 남아? 원소? 없죠. 안 남죠. 공식 50법은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박스에 다 총 정리가 돼 있죠. 자 넘어가시고요. 그 아래 맨 아래 어드바이스에 정서 빨간색 글씨 돼 있어 안 돼 있어? 얘 별표 3개. 별표 3개. 별표 3개, 별이 5개, 장수 걸친데. 그 3개를 하시면 자 얘는 거의 이제 외워서 푸셔야 돼요. 자 결론부터 보면 A에서 B 차집합을 하는 경우는 자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뒤에 있는 거 얘를 여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증명 갈게요. 증명. 자 이렇게 있어요. 자 A랑 B가 이렇게 일부분 겹치고 있는데 A 차집합 B는 벤다이어로 표현했을 때 이 부분만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그쵸?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거 가져와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 이렇게 공통부분이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얘는요 뭔 소리냐면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전체 집합은 이 부분이에요. 전체 집합. 자 근데 A랑 B의 여집합이야. B의 여집합은 어느 쪽이죠? B 빼고 나머지 전체 부분이죠. B의 여집합이랑 그럼 이 파란색 부분이랑 A랑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죠. 맞아. B의 여집합이랑 A가 겹치는 부분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는 안 들어가잖아.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증명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결론은 얘 외워서 사용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차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해요. 자, 그럼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해 안 해? 하죠. 그럼 우리가 집합을 연산할 때 얘로 놔주는 것보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하는 게 연산이 더 편리하겠죠?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얘로 많이 바꾼다. 아시겠어요? 거꾸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얘 암기하셔야 돼요. 거기다 적어놔. 필기 이렇게 적어놔. 됐죠?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 기본문제 5-5 갈까? 왜요? 가세요. 왜요? 빨리 가, 레츠고. 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봐요. 나는 3개 하고 3개 하고 빨리 나는 하려니까. 숙제 너무 많아요. 이거 받아. 지금 지금 저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한가지도 안 나와. 숙제가요 그러면요. 지금 25문제만 안 돼요. 정석만 25문제면 RP만 60문제 되겠죠. 무슨 얘가 25문제야. 맞아요. 유체가 몇 개야? 9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6개. 딱 좋네. 아니 그건 숙제 너무 많던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RP만 한 4, 50문제 맞아. RPM 뭐 그렇게 많이 RPM 많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저희 지금 원의 방정식까지 못 끝냈어요. 도형의 이동 아직 안 맞나? 네, 그거부터 했는데 도형의 이동 조금만 될게. 이제 조금
콜라 내시는 거보다 한 70문제 내시거든. 아 오다야. 그럼 정석 25문제 얘 두장 낼게. 아 주사기만 20문제 되는데. 30문제. 아 그건 조금 야 이 정도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 한 장만. 야 이 정도 해야지 그 친구들한테 친구들 빨리 따라갈 거냐. 친구들 저기 고등학교 거 2학년 3학년 봤는데. 아 그건 잘하는 애들이죠. 그래도 더 보통 잘해야 애들은 될 거 아니야. 애들은 다 저랑 진도 비슷해요. 야 우리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 걔네들은 이제 대치키즈. 저는 이제 너 대치키즈잖아. 아니에요. 저 위레키즈예요. 미래 잘 나왔어? 네. 지금 대치동 살잖아. 대치키즈죠. 아니 저 근데 제이미야 너. 대치키즈는 제이미. 대치키즈는 그 대치동에서 이제 1학년부터 한 애들. 추임? 네. 그 입학부터 한 애들. 그래요. 걔네들이 대치키즈라고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그것도 11월에 왔잖아요. 여기? 네. 그때 그렇게 되게 왔어요. 아니야. 학교 졸업 하기 2개월 그 정도 전에 왔어요. 그중에도 공부 좀 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아니 조금이야 했죠. 그러면 돼. 연산만 제대로 할 줄 알면 돼. 연산을 제대로 못하네요. 엉치 많아. 3 더하기 4는 19 더하기 20 몇이야? 19 더하기 20, 39. 왜 그런 거 하면 돼?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4 48. 1000원. 아니 그거보다 더 복잡해요. 아니 그거는 써서 하면 되지 뭐. 야 연산 적당히 하지 빨리 할 줄만 아시면 돼. 지금 우리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한 명 있는데 걔가 연산을 2학년 때 하고 안 했대. 지금 되게 힘들어요. 연산부터 해야 돼. 연산이 진짜 제일 돼요? 혹시 이렇게 연산 되게 힘들어해. 수학 5학년이에요? 19 더하기 4를 하면 이렇게 써서 해. 19 더하기 4 이렇게 세 번씩 쓴 다음에 돌리고 이렇게. 원래 그 정도 5학년이면 그냥 암산으로 딱 19 더하기 4 하면 23 바로 나와야 돼. 대치키즈. 아니야. 그쵸. 설마 대치동에 살았던 애가 그렇게 할 아니야 근데 대치동 모든 학생들 그러진 않아. 사실 노는 게 제일 중요해. 그 학생이 뭐 느리다기보다는 잘 노는 애들이 있잖아. 나중에 좀 팍팍 이제 성과. 그래서 저도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문제예요. 이제 하면 되지. 넌 이제 그만 놀아. 제가 진짜 그 수학을 3학년 말인가 4학년인가 그때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원 했어 그리핀 공원? 그 전에 국문하고 있었어요. 국문을 계속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대형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핀 수학 거기 들어가가지고 개별진도 만들고 4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그래요? 잘 됐어? 그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근데 제가 과학이 일반 애들보다 조금 빨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수학보다 과학이 빨랐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은 고등학교 나가야 되는데 수학은 중학교 2학년 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학원에다 그 잘하는 학원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수학을.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버리고 수학만 진짜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영어도 안 다니고 과학도 안 다니고 진짜 학원에 수학만 다녔어요. 수학만 계속 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야 골고루 해야지 골고루. 그래가지고 지금 영어가 망쳤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수학만 해. 다 우리가 여러 개 못할 것 같으면 수학만 하잖아요? 수학만 하면 먹고 살 거 되게 많아. 네, 근데 여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가 너무 느니까 지도를 빼야 되잖아요. 빼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빨리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학원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안 돼요. 나쁘지 않아. 괜찮아. 전략이야 나. 하고 다시 하면 기억도 금방 생각나. 근데 영어는 진짜 문제예요. 꾸준히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학교 진로 수업 시간에 그 MBTI 검사하고 막 선생님이 풀이를 해주시거든요. 막 제가 그 싫어하는 건 진짜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고 좋아하는 건 진짜 되게 많이 한대요.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 안 하고. 근데 해야지. 이겨내고 해야지. 골고루 하세요. 재밌어? 죽어도 안 하고 싶어. 수학만 해. 근데 수학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아니 대학을 못했네. 수학만으로 대학 갈 수 있어. 레전드 알려줘요, 레전드. 선생님이 아는 그 이정부의 어떤 학생인데 그 친구네 학교가 그 동국대 사범고등학교였구나. 부속고등학교. 근데 거기에서 수능을 이제 치렀어. 근데 그때는 이제 가형 나형 나눠져 있을 때였어. 수학이. 그러니까 이과 수학이 가이고 나가 이제 문과 수학인데 너무 못해가지고 수학만 했어. 수학만 그 친구가. 근데 그것도 나형으로 바꿔버렸어. 나형으로 바뀌었는데 수능에서 1등급을 딱 찍은 거야. 너무 운이 좋아. 커트라인 1등급 찍었더니 어디 가는 줄 알아? 국어 영어가 7, 8등급이 나왔거든. 동국대 갔어. 그 정도면 수학에 엄청 잘하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원하는 미래가 이제 뭐 있잖아요. 얘가 뭔데? 저요? 얘기해봐. 의대를 가야죠. 의대 갈 거면은 가자네. 가긴 해야 되는데 의대 가려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영어 1등 찍어놔야 돼. 그렇긴 해야 되는데 근데 영어는 무식하게 하면 돼. 일단은 문법부터 마스터하고 문장의 오형식 있죠. 그것만 마스터 먼저 해놓고 SVC 뭐지? 삼형식 많이 풀면 돼. 알겠어? 삼형식 문제 아세요? 알죠? 뭐예요? 그 주어, 동사, 목적어. SV 이 형식은 뭐야? 주어, 동사, 보어, 사형식은? 사형식은 SV 간목진목. 그렇죠. 반복식. 오형식은? SV5가 아닌데 주어, 동사,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어. 이거 구성만 잘 보고 얘네 관한 동사들 있잖아. 동사들만 몇 개 좀 잘 외워놓고 나머지는 뭐 분사 그 구문 있잖아요. 구문. 아니 저 근데 수학 영어가 까먹었어. 저 근데 엄마가 되게 좋은 거 했어요. 엄마가 해야 돼 이제. 저 등급 올리면은 한 두 등급 올리면 아이패드 사주고 영어요? 네, 세 등급 학원에서 두 등급 올리면 아이패드, 세 등급 올리면 아이패드 플러스 그 여기 듣는 거 있잖아요. 헤드셋 그것도 사줬네.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해봅시다. 자, 우리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부분 집합 A, B가 있대요. 자, 근데 지금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거 뭐야? 자, 우리 얘를 뭐로 바꿔야 돼요? 얘를. 자, 우리 얘는 A 차집합 B로 바꿀 수 있을까? 네. 왜냐면 얘는 교집합을 갖고 뒤에는 여집합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얘 자리 바꿔봐요. 자리 바꾸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B에서 A 차집합한 거랑 똑같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잠깐만 우리 등록과 법칙 안 배웠네. 그냥 갈게요. 자,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교집합 시켜도 돼요. 그럼 얘가 의미가 뭘까? 교집합. 원래 드모르간 법칙 배우면 되게 쉬운 건데 좀 복잡하게 가요. 자, 이럴 때는요 벤 다이어그램을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누가 누구한테 포함된다 특별한 정보가 없는 이상 무조건 이런 모양을 그리세요. 꿀팁이야, 꿀팁. 알겠어? 무조건 일부분만 겹치게. 누가 누구에 속한다 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겹치게 그리세요. 괜찮아? 자, 근데 A에서 B 차집합한 부분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의 원소가 1, 3, 5, 7 이렇게 적으시고요. 자, 그냥 B에서 A 차집합한 게 2, 4, 6이래요. 그럼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2, 4, 6 적어. 됐어요? 자, 나머지 8분은 어디냐면요. 자, A의 여집합한 부분은 이쪽 바깥쪽이고요. B의 여집합한 부분도 B 빼고 나머지 전체잖아요. 그럼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여기에 8과 9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집합에서 누가 남아요? 0, 1, 2, 3, 4, 5, 6, 7, 8, 9 0이 없네요. 0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네. 예,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A 합집합 B를 구하세요. 자, 그림 보면서 그럼 0,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0, 1, 3, 5, 7 이렇게 되고요. 자, A 교기는 0이구나 이렇게 끝나면 되겠어. 쉽죠? 이거 몇 반? 매너. 넘겨. 96페이지. 야, 이거 빨리. 5-6. 몇 번이요? 5-6. 우리 진짜 다 나가야 돼요? 자,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 너무 어려운데. 뭐 어려워.
엄살 부릴래 진짜 집합 갖고 어렵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근데 그러면 5-8까지 나요? 응? 5-8까지예요?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연습 문제는 절반만 낼게. 콜. 절반. 전에 몇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외우시라 줄 거야. 모르겠습니다. 야, 오늘 빨리 읽어봐. 읽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외워야지 뭐 하고 자꾸 외우려고. 아니 나 진짜. 아니 진짜 대충 해, 어? 집에서 외우기 어렵잖아요. 야, 한 두세 번 읽어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네? 아, 정말. 이게요? 가능? 누가 학원에서 시작했어? 아니 학원에서 하는 게 꿀맛이야. 개 꿀맛. 됐어? 네. 다시 해볼게요. 자, 1번.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원소가 몇 개예요, 지금? 3개가 있는데, 지금 미정계 수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A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 교기가 2, 3, 1이요. 그러면 A에는 반드시 어떤 원소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원소를 추가로 갖고 있어야 돼요? 2 이미 있고요. 3이 반드시 또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뇌가 3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예식 세워봐. a제곱 마이너스 6a가 a 더하기 11이 3이어야 되니까 3 넘어오면 플러스 8이어야 되나요? 그럼 2, 4 해서 마이너스 2. 그럼 a 값은 2 또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요. 자, a가 그렇죠. a가 2인 경우 b는 뭐 어떻게 나와? 0, 1, 2, 3, 4 이렇게 나오고요. a가 4일 때는 b가 뭐가 나와요? 2, 3, 4, 5, 6이 나오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는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안 되죠? 만약에 이 상황이면 우리 교집합은 1, 2, 3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의 조건이 어긋나죠. 그래서 A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상수 A는 4가 되겠고요. 가로 2번에서 뭐 구하는 거야? A 합 B를 구하래요. 그럼 얘가 이제 정확한 B가 되니까 A 합 B는 뭐가 돼요? A 합 B는 1, 2, 3, 4가요? 1, 2, 3, 4. 1, 2, 3, 4, 5, 6 다 가져오면 되겠죠. 엄청 쉽네요. 와. 자, 5-7 빨리 해봐. 껌이죠. 에라이 참. I'm sorry. 확인하는 거 같아. 아니 혹시 안 해. 자, 중요한 게 근데 이거 우리 7월 초까지 끝내야 되고. 빨리빨리 해. 부지런히 해야 돼. 어쩔 건데. 미치는 수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 아니? 저 뭐 하면 되죠? 이거 기본 문제 풀어봐. 5-10이요? 네. 근데 또 기본 문제 잘 보여.
예. 선생님, 네. T시면은 D를 제외한 나머지 네. 전체에서 D를 제외한 나머지 D 여집합. D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누가 DC라고 불러? DC 기원들 D 기원들 BC가 뭐 D 여집합. 그렇죠. D 빼고 나머지. C는 마이너스 3에서 4니까 그거에 D의 예집합과 D의 여집합과 수직선으로 생각해보세요. 수직선으로. 아니면은 그 그냥 부등호. 반전시키면 돼요. 반전.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D의 여집합은 D가 3 마이너스 3,4거든요. 3, 4. 그러면 마이너스 3, 4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렇죠. 이게 DC란 말이에요. 그렇죠. DC랑 D요. C의 그걸 찾으래요. 그래. 교집합 그렇죠. 찾으래요. C는 마3, 마4, 마5, 실수 정식 집합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0, 1. 야 부등호로 해야지. 지금 정수 집합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3, 4를 뺀 나머지 모든 거 범위를 나타내야 된다고. 마이너스 2에서 3 아니네. 아니 맞아요. 아니라는지. 아니 맞아요. 이거 이 등호는 포함 안 하는 등호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포함 안 하는 등호.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란데요. 그러니까요. 포함 안 하는 등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니죠. 포함 한 등호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작할까요? 자, 이 범위를 먼저 그냥 다 써놓고 하는 게 좋겠죠. 얘는 1,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지져지는 꼴이니까 x가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죠. 1, 4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얘도 크다 꼴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 3 해서 마이너스 여기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모아지는 꼴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는 x가 그냥 이 방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4, 3 해서 4, 마이너스 3 또는 4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1번 볼게요. 자, 1번은 어떻게 바꿔? 자, 얘는 C 차집합 D로 바꾸면 되잖아. 이거 뭐 어렵게 풀고 있어. 외워.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C, A 집합 어디 있어요? C 집합이 얘인데 여기서 D의 원소 빼래요. 마이너스 3이랑 4만 빼주면 되니까 얘는 X가 X. 자, 표현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 네. 자요. 그 다음에 2번 못 버려. 이번은 A 교 C를 버려. 자, A 교 C는 뭐예요? A와 C를 교집합시키려. A의 합집합과 그럼 공통 부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1. 그렇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하다. 또 X는 4. 4, X는 4. 이런 식으로 되고요. 네, 3번. 3번은 A 합 C래요. A 합 C. 그럼 A의 집합과 C의 집합을 다 합쳐버리면 되겠네요.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부죠. 전부 가능하죠. 맞아. 그럼 얘는 그냥 R. 돼, 안 돼? 돼요. 그렇죠. 선생님, 네. 되게 궁금한 점이 하나 안 생겼는데 돼, 안 돼. 오.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 물 흘리면 이거 물이 타고 올라갈까요? 안 가죠. 야! 자, 볼게요. 아이, 때린다. A교 B의 여집합, 그리고 얘는 합 D를 하래요. 자, 이거 일단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뭘로 바꿔? A 차집합 B로 바꾸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럼 A 차집합 B 하면 뭐야? A 세리밥 D 하면 그거잖아요. X는 마이너스 1이랑 4만 남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1과 4만 남아. 그럼 D는 뭐예요? D는 얘랑 합치래요. 그럼 얘는 그냥 원소 나올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끝. 쉽죠? 오. 넘기. 한 문제 나왔다. 한 문제 해보세요. 근데 했습니다. 뭐예요? 네? 아 뭐예요? 답이요? 나와.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이거 봐. 이게 뭐지? 내 심장이 유법이 이해서야 이거 이해서야 된다. 교집합이 일단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 여기다 근데 여기다 3보다 잡아야지. 그러니까 수직선 한번 그려보세요. 수직선. 결국에는 2차 부등식 문제네. 집합 문제가. 됐어요. 됐어? 여기 쭉. 자 해볼게요. 이가 스키. 자 일단은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부등식부터 볼게요. 2, 4에서 마이너스에서 A의 범위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나오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 해보려겠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서 B랑 똑같이 식으로 접근해서 A, B 찾아내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 B의 합집합과 교집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볼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A의 범위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부터 쓰세요. 그럼 2, 4 이렇게 써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범위. 자 이게 지금 쉬워서 그렇지만 복잡할 때는 수직선 반드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자 그때 A 합 B를 했을 때 얘는 2와 3 사이래요. 그러면 A와 B는 2와 3 사이. 그러면 3 어딘가에서 끊겼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합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러면 4는 얘가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없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여기서 또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B의 범위는 어떻게 짜야 돼요? 이렇게 짜게 되면 교집합은 여기서 생기고요. 합집합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되네요. 그쵸?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과 4를 기점으로 갖고 있네요. 그러면 B에 대한 부등식을 세려면 X 플러스 1, X 빼기 3으로 놓고 얘가 찢어져야 돼? 모아져야 돼? 모아지는 꼴이 돼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개를 각각 값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렇게 풀었어? 네. 식 거꾸로 만드는 거. 근데 저 그걸로 안 풀었어요. 수직선으로 안 풀었어요. 대충 때려 맞췄어? 이거 중간에 시간 있었어요? 아니요. 그럼요. 그냥 이거만 교집합이 이거만 쓰는 거예요. 어쨌든 합집합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교집합에서 3에서 끊어드는 3을 끝나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합집합에서 조건에서 밑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데려오고 뒤에 여기 교집합에서 3까지 그 3 데려오고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풀었어요. 간단하게 이걸 좀 정확히 해보세요. 복잡하면 그렇게 하기 눈대중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제발 좀 알겠어? 장난치지 말고. 백지 외워. 그냥 빨리 외워. 15분이면 충분하죠? 15분 뒤에 백지 테스트 볼 거야.
그랬다. 연습 문제 다 낼까? 반만 낼까? 아니면요. 자, 고쟁이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그거죠. 토요일 날 토요일 안에 뭐라고 할 거야? 네. 아예 안 해오고 그냥 토요일에 남아서? 네. 네. 끝날 때까지 안 보내 대신 그건 좀. 일주일에 우리 9장 하기로 했어. 아홉 장도 에바죠. 그러면 그렇죠. 네 장. 문제 있는 부분 합쳐서 4장? 아니야.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2장씩 낸다 싶게 그러면 2, 3, 6장. 볼. 다시. 6장에서 많아요. 저 집에 못 가요. 선생님도 집에 못 가요. 선생님한테 아래 그 선생님한테 얘 검사하고 보내놓고 미리 좀 해와. 그러니까 무슨 게 하루에 2-3장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복습해야지 좀 오래 기억이 난단 말이야. 야, 빨리 개명 뭐야? 안 해올 거면 진도 나가고. 아니 이미 그거는 강렬했어가지고. 뭐가? 운동장 오는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몇 번이나 많이 해가지고 다 기억이 나요. 왜 그래도 풀어와. 고생이 어렵잖아. 고생이 내신 할 때 많이 쓰는데 지금 해도 편하잖아. 나중에 할 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진도 더 나갔다? 아니요? 잘해요. 몇 번이었죠 우리? 차라리 집밥을 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거 이거 봐. 무슨 소리야 물어보고. 17번에 m이 -1이면 진짜 일반이요. 아니, 까불지 마.